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셨어요. 네. 오늘 감독님이 예. 이 팟캐스트 첫 이렇게 세면 팟캐스트 처음이지 않나요? 하신 지금 좀 있으신가요? 근데 뭐 거기 4인도 하긴 했었는데 네. 뭔가 캠을 제대로 갖춰간 건 처음이죠. 예. 그쵸. 이게 약간 인터뷰 원캠으로 이렇게 예. 간 거랑 팟캐스트 느낌은 이게 그 느낌이야. 그렇죠. 이제 캠이 또 많아지니까 네. 방송국 온 느낌. 방송국 온 느낌. 그렇지. 빙 스튜디오는 이렇게 네. 다 되네요. 다 되죠. 빙스는. 그 약간 팟캐스트나 이런 토크쇼에 이제 특화돼 있다고 볼 수 있죠. 빙스. 어두운 세계니까 네. 약간 그 썰전이나 예. 강적들 막 여러 가지 연출돼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사면이 블랙 오리전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 찍던 이제 백이 다 이제 정갈하게 나오기 때문에 네. 예. 빙 스튜디오 이제 홍보. 그런 이런 이제 토크쇼나 이런 거 찍을 때 아주 유용하죠. 네. 그럼, 제가 이번에 그 팟캐스트 이렇게 한 게 이전에 우리가 촬영이 하나 있어서 그렇게 된 거죠. 감독님은 이번 촬영 디렉이랑 그리고 네. 이제 사운드 네. 그리고 이제 촬영 감독도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떠셨나요? 뭐 전 재밌었죠. 이틀 동안. 근데 이게 뭐 처음 해보는 촬영은 아니고 원래 가끔씩 그 작년에도 그렇고 하긴 했었는데 조금씩 좀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 들긴 하죠. 이런 시스템. 막 그렇게 막 저도 막 메이저는 안 해보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영상이라는 거는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저 이쪽으로 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행사나 좀 이런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드라마를 하고 싶어요. 영화는 전 관심이 없고 영화는 스케일이 크고 하다 보니까 드라마가 목적이긴 하거든요. 나의 스토리를 담아서 이런 드라마를 만들고 싶다. 이걸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걸 개인 돈으로는 좀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했던 거는 상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로 경험을 좀 쌓아서 나만의 좀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 최종 목표인 거죠. 추구하는 게 드라마라 그러셨잖아요. 최종 목표. 최종 목표가. 네. 근데 약간 뭐 영화나 그런 것도 아니고 드라마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유가 있나요? 드라마가 요즘에는 또 이제 유튜브가 5년 동안 엄청 발달해왔고, 네. 그러니까 드라마라는 거 막 엄청 시리즈물, 막 시즌 1, 2 말고 좀 메이저잖아요. 근데 유튜브가 있음으로써 가볍게 웹드라마 형식으로 막 꽁트 섞어가면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전 도전하고 싶고, 막 스케일이 엄청 큰 거는 안 하고 싶고 뭔가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럼 소규모의 가벼운 웹드라마가 목표. 네. 근데 요즘에도 장비들도 다 소형화되고 하다 보니까 네. 그게 목표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위쪽에 있는 목표인데 그거를 이제 대비해서 지금 뭔가 하고 계신 게 있으시죠? 뭐 어떤 걸 하고 계시죠? 프리 단계부터 해가지고 스토리 뭐 각본 뭐 해서 연출,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를 담당해가지고 내가 뽑아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하면서 뭘 하고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제 경험, 현장 경험. 현장 경험. 내가 만약에 연출을 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 또 그러니까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그걸 실제로 경험을 해봄으로써 다음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 더 완벽해지는 거. 한 단계 한 단계씩. 그거를 경험하는 단계고, 그거를 내 개인 돈으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돈이 진짜 많이 드니까. 근데 상업이 뭐 1년에 뭐 한두 번씩 들어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경험을 쌓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개인 프리랜서 제작사들이라 큰 프로젝트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형 프로덕션이나 그런데 이제 어시스턴트나 뭘로 투입이 돼야지 그런 걸 경험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뭔가 좀 이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업무를. 그러니까 그 웹드는 이제 제 개인 작품인 거고, 상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으면서 뭔가 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경험을 삼는데. 근데 좀 큰 프로젝트에 또 경험해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알려면. 그런 것도 이제 약간 기회가 되면. 그렇게 되면 빨리 성장을 하겠지만 저는 이제 저만의 뭔가를 하는 것도 나쁘지 그렇게 않다. 안 하고. 나쁘지 않다. 내가 실질적으로 밑바닥부터 그러니까 남에 가가지고 그 현장을 배우면은 그 감독의 색이 묻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 큰 촬영보다는 내가 2단계부터 올라오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나의 스타일을 만들려고 할 수 있거든. 근데 그 단계가 좋지 않나. 감독님은 경험을 해보시면서 느꼈던 점들 중에서 몇 가지 말씀 가능하실까요? 제가 22년도에 막 스텝 20명 이런 거 촬영 감독으로 투입이 된 적이 있는데
한 번 해보고 와 그렇게 좀 큰 규모는 나랑 안 맞다라는 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접어두자.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막 22년도면은 막 엄청 소형화된 장비들이 막 출시되는 시기였고 성능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요즘은 소형 장비들도 굉장히 좋고 하다 보니까 좀 소형 웹드 근데 막 꽁트 섞여가 재밌는 그쪽은 소규모가 소규모. 좀 더 소규모로 맞는다 자기한테. 맞다. 네. 그러면서 뭐 블랙버스터나 이거 취집 필요한 거는 AI 활용하고 하긴 AI가 그 부분을 좀 많이 메꿔줄 수 있겠네요. 그쵸. AI 배워두면. 그러면서 AI의 스토리가 아니라 나만의 뭐 슬픈 감정이라든지 재밌는 유머 감각이랑 섞어가지고 내 스토리 만드는 게 최종 목표인 거죠. 나중에. 이 감독님은 약간 그러면은 아예 감독 예를 들면 연출이라든지 이런 디렉하는 거에 좀 더 중점으로 가시겠네요. 아무래도 배우자의 뭔가 역량을 끌어올려 줄 수 있게끔 현장에서 디렉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어제 했던 것도 어제 제 하면은 막 딱 보고 이 배우는 이 모델은 이쪽으로 좀 특출을 나올 것 같다. 딱 한 번 말 뱉어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더 끌어올리게끔 독려하고 새로운 그 색들을 발견해준 그런 재미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더 끌어올려주고 그래서 뭐지 재미없어 보이는 것들도 재미있게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메이저 프로덕션에서는 누가 그런 역할을 들어하죠? 감독이 하죠. 뭐 촬영 감독이 있고 조명 감독도 있고. 그러니까 연출 감독이야. 최종 그 연출 감독이 보통 그 메인 감독이더라고요. 왜냐면 시나리오 쓰고 와서 디렉까지 다 해요. 연출을 하시는. 그러면은 메인 감독의 그 포지션이랑 비슷한 거네요, 굉장히. 그쵸. 여러 분야에 다 걸쳐서 컨트롤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네.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소규모 촬영이나 큰 촬영 이런 거 중에서 어떤 게 더 해보고 싶으시거나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큰 프로덕션이나 그런 데서 일한 그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뭐 소규모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그쪽이 저도 맞는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그 큰 프로덕션이나 그런 데 밑에서부터 들어가서 막 배우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내가 하는 방향에서 맞게끔, 그러니까 나만의 맞는 방식을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어느 정도.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 세 명 다 어떻게 보면 혼자 다 기획이나 어쨌든 뭐 어떤 영상이 이제 우리가 극은 아니지만 기획도 하고 뭐 그거 촬영하면서 디렉도 하고 편집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혼자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큰 규모로 하는 이유가 최고의 이제 어떻게 보면 퀄리티 올리려고 사람들을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는 예를 들면 이 영역을 부분 어느 정도 다 할 줄 아니까 디렉도 하고 어떤 구상 기획도 하고 또 이제 촬영하고 편집까지 다 저희가 해봐서 그런지 그게 소규모로도 왜냐하면 부족한 것도 채우면 돼 이런 역량이 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 좀 들거든요. 당연히 뭐 이제 스텝들이 많고 분야별로 다 있으면은 좋죠. 퀄리티도 당연히 올라가는 건 사실 당연한 거고 그 효율성 면에서도 사실 틀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뭐 100일 만들 프로젝트를 우리가 하면 뭐 1000일 동안 해야 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인원이 많아지면 또 생기는 게 이 컨트롤하는 게 더 문제예요. 스케줄 다 맞춰야 되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로 가면 그런 게 다 빠지잖아요. 오히려 빨리 끝낼 수 있어요. 촬영 자체를. 맞아. 빨리빨리. 근데 그 결과물, 그러니까 추구하는 그 결과물 자체가 아예 틀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가 저는 이제 감독님 말씀 드리면서 느끼는 게 이게 꼭 이게 OTT들 보면 퀄리티가 옛날 영화들보다 많이 떨어지는 게 그러면 손년이 그렇게 굳이 필요가 없어도 잘 되겠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퀄리티 자체가 옛날만큼은 막 들어가지 않고 보면 뭐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영화 보다 보면 색깔도 막 좀 색깔도 좀 뭔가 튀는 것도 있고 촬영도 이게 왜 이런 걸 넣었을까? 뭐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이시는구나. 막 돈 많이 쓴 것도. 감독님 말씀처럼 소규모로도 좀 잘 만드는 독립영화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나중에 트렌드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되긴 해요. 저는 그게 2020년에 점점 이렇게 갈 거다라는 거를 좀 삘이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네. 그러니까 10년 전이 아니라 2020년. 2020년. 제가 영상 막 시작했을 때 그때 막 유튜브 보면 엄청 막 각광받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그런 저예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장비들도 그때 당시에는 소형 장비들이 막 엄청 발달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예산으로 뭐 혼자서나 뭐 한두 명이 다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옛날에는 이런 거 하려면은 네. 우리가 오늘 했던 것도 네. 스텝 막 10명 네. 최소 10명은 필요했는데 그쵸. 3명으로 그냥 쳐버렸잖아요. 그쵸. 네. 그게 이제 소형 장비라든지 네. 그런 기술들이 발달 좋아지니까 발달하고 좋아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 네. 보면은 뭐 네. 자주 이제 얘기하시는 비티블러드, 네. 진용진의 없는 영화 네. 이런 것도 보면 소규모로 불필요한 것도 덜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요. 아, 그쵸. 수요가 확실히 생기더라고요. 근데 더 미래로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AI가 나오면서 부족한 부분은 또 그걸 다 메꾸어지는 시대가 된다면 그쵸. 이게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봤을 때 가장 답답했던 게 네. 이 사람 컨트롤하는 게 제일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음. 요즘에 배우 구해서 배우랑만 스케줄 맞추는 게 아니라 음. 촬영팀도 맞춰야 되고 기술팀도 맞춰야 되고 다 맞춰야 되고 아, 그쵸. 이게 사람이 많아질수록 퀄리티는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또 어떤 사람을 쓰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영화계가 인맥으로 가는 게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고 몇 번 해봤으니까 아니까 이 사람이랑만 가더라고요. 네, 그쵸.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 왔는데 네. 여기서 말이 달라지고 막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불필요한 요소들이 또 속이면 다 빠지잖아요. 그쵸. 빠져서 생기는 그 이익을 가지고 부족한 걸 AI나 다른 기술로 메꿀 수, 약간 뭐 장비도 이제 소형화가 되고 퀄리티도 좋아졌으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게 딱 그거잖아요. 그냥 뭐 회사로 봤을 때 스타트업이랑 대기업. 그렇게 볼 네, 수도 그렇게 있겠- 볼 수. 스타트업은 이제 의사결정도 빠르고 빨리빨리 해서 진행하는 그런 데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규모가 크긴 하지만 느리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도 시간도 많이 소비를 하고 대신 여기까지 근데 하겠습니다. 그 격차가 그러니까 기업으로 따지면 그 격차가 있겠지만 아, 그치, 그치. 점점 그 영상 쪽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그 격차가 많이 줄어가고 있다 많이. 네,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팍 가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도 이제 지금 100명 필요한 게 네. 뭐 10년 후에는 50명, 뭐 30명이 쳐버릴 수 있는 그 퀄리티 아, 그렇죠. 계속 그렇게 될 수 점점 있죠. 갈수 네. 간다는 거죠. 우리가 2000년 초 때도 영상 그 찍으려면 저 막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렇죠. 돈도 많이 들고. 근데 확실히 그 회사 다녀보셨으니까 두 분 다 아시겠지만 이게 사람이랑 있는 게 제일 스트레스 받잖아요. 아, 아, 힘들죠. 네, 일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아지지 않을까. 솔직히 말해서 저도 오늘 제가 이렇게 총괄 디렉터로 들어간 거잖아요. 네. 제가 그러니까 왜 했냐면은 이런 거를 안 해봤잖아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뭐 행사 스케치나 뭐 기획물이나 이런 거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관심 분야가 같은 분들로 했어요. 그러니까 꽁트 계속 찍고 싶다고 말했고 빙신에 이야기했고 네. 또 단편 이런 거 좋아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5년 됐지만 이런 거는 해본 그러니까 행사 스케치나 뭐 이런 것들은 같이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호흡을 맞춰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각자의 어떤 스타일인지를 보고 싶었고 그렇게 했던 거죠. 제가 그러니까 아, 각자 던져준 게 이유가 그러니까 이루사 감독님은 이런 기획에서 어떻게 디렉을 주고 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까를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 여기서 말한 건데 네. 그리고 감독 입장에서 감독이 어떻게 가는지 보고 싶었던. 그래서 저는 오늘 많이 느꼈어요. 각자의 그 성격이 완전 달라. 아, 저도 그렇고. 아, 평가받는 자리였군요. 아니요. 평가가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평가가 아니라 같이 나중에 네. 제가 최종 그렇지. 목표가 그거였다 했잖아요. 그럼 저는 꾸준히 했던 그러니까 그죠. 친하고 뭔가 살짝 내가 막 토라지고 아, 그쵸, 그쵸. 꼴밖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같이 했잖아요. 저도 아, 그쵸. 그죠. 많이 막 서로 그런 적이 서로 있었잖아요. 뭐, 그쵸, 그쵸. 그러면서 네. 서로 나중에 되면 이해해주고 같이 맞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진짜 하고 싶다 내 돈 들이고 하고 싶다 할 때는 무조건 네. 이루사 감독님, 조범지 감독님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평가는 저는 그런 평가할 자리가 아니고 이해했습니다. 이게 확실히 평가라기보다는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봐야 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쵸. 일할 때 스타일 맞는 것도 예를 들면 실력이 너무 좋아요, 감독님. 근데 성격이 이 촬영 현장에서 분위기를 너무 안 좋게 만들어요. 저처럼. 그런 모습. 저도 너무 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아니었지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잘한다고는 들었어요. 네. 근데 일을 프로젝트를 했는데 현장에서
예를 들면 대처를 못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쵸, 그쵸. 그래서 익숙한 사람들이랑 하고 이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랑 해야 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랑 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쵸. 그런 이제 감독님 이해가 돼요. 어떤 그러니까 건지. 사람 이야기 해가지고 이 말을 꺼냈다. 어떻게 보면 엄청 큰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작은 거 해봐도 알잖아요. 알죠. 이 사람이랑 큰 프로젝트 해도 잘 뭐 할 수 있겠다. 아, 그쵸, 이건 동료 찾는 거니까. 동료 쓰면 네, 그렇죠. 이게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동료를 찾는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계속 합원 맞추면서 뭔가를 그냥 해보고 싶은 거잖아. 퀄리티를 원하는 뭔가 더 해보고 네, 그쵸, 그쵸. 이런 거 경험해 보면서 네. 뭐 요건 요렇게 보완하면 되고 그런 것도 뭐 찾을 수 있는 거고 맞아. 그런 거. 그러려고 하여튼 뭐 그럼 이제 감독님은 이번 촬영 해보시면서 느꼈던 점 한 번씩. 그래서 그럼 요번에 이제 요 자리에서 약간 피드백 같은 거 피드백. 좀 주고받아 이게 볼까요? 뭔가 이게 피드백 아니 보완을 해 의견을 듣고 서로 하나요? 그거를 알려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하시죠. 서로 마음 느낀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이랬다 안 좋았다보다는 네. 뭐 이걸 보고 배운 것도 있다. 그치. 두 개 다 무조건 얘기해. 뭐 좋은 걸 수도 있고 안 좋은 것만 얘기해.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가감 없이 얘기를 해야 네. 서로한테 이제 다 도움이 되고 그렇죠. 다 그런 거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했을 때도 네. 같이 이제 이런 거 주의해서 더 볼 수도 있는 거고 이 멘트가 이제 네. 다음을 결정짓는. 다시 안 볼 수도 있는 마음 상해가지고. 장난이에요, 장난. 그렇죠. 네. 잘해야겠다. 뭐 아무튼 네. 우리가 약간 뭐 계속 경험해 보자고 해서 막 이제 약간 로테이션으로 작업을 했는데 거기서 약간 조금 헷갈리거나 막 혼동되는 부분이 좀 생겼던 것 같아가지고 뭐라 그러지 좀 헷갈렸다 그래야 되나? 네. 아무튼 뭐 그런 점이 뭔가 조금 이상했어.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한 게 뭐냐면 뭐 이미 답사를 했거나 그렇죠. 그 배우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간 거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당연하다. 이게 프리 단계가 엄청 부족했었어요. 이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뭔가 이제 같이 합 맞추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막 개인 작업이 아니라 그래도 상업은 상업이잖아. 네, 우리는 상업이죠. 상업은 상업인데 뭔가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뭔가 딱딱 그냥 맡아서 하던가 아니면 그렇게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사실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 좋으니까 근데 그게 조금 혼란스러웠다. 그게 좀 이렇게 한 게 처음이니까. 그치 처음이네. 그 점에 대해서 근데 저도 느낀 거는 이게 아마 이렇게 우리 프로젝트의 그 큰 뭐라 해야 되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게 일단 부족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정보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거는 그냥 감안하고 왔어요. 저는. 이렇게 이거는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고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가서 봤던 건 좀 잘 저는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잘 근데 정리됐어. 이거 참고나 이거 한 거 보면은 진짜 처음 치고는 진짜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마무리가. 그쵸. 시간도 잘했죠. 잘 맞게. 그리고 중요한 게 사실 스크립터가 없는 게 좀 커요. 이거를 감독님이 예를 들면 연출하고 계시면서 이거 체크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원래 다른 사람이 해주면은 이게 이분은 더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림에. 근데 나는 그런 촬영 해봤는데 하다가 말아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딴 사람이 해줘야 돼. 그러니까 해줘야 돼. 그러니까 딴 사람이. 내가 그러니까 뮤비나 이런 거 해도 그 파트의 담당자한테 콘티 들고 그것만 해도 했거든요. 그럼 그 사람 문제인가? 그 사람은 그림을 안 해. 그 사람 아니, 문제인가? 그럼 그러니까 개인 작업이라서 그런가? 개인 작업이니까. 만약에 개인 상업인데 그건 무슨 배정이 하죠. 그치. 잘린. 일을 예를 들면 저한테 촬영하러 맡겼는데 처음에 좀 찍다가 안 찍어버리는 거 똑같죠. 그리고 요게 약간 좀 헷갈렸던 부분이고 좋았던 점은 처음부터 프리부터 디테일하게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승용 감독님이 이제 뭐 그 기획안 같은 거 보내주고 우리 챗GPT로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실제로 촬영 현장에서 우리 이렇게 돌릴 일이 거의 없잖아. 근데 한번 돌려보고 이런 게 나는 요런 점은 괜찮았던 것 같아. 뭔가 좋으면서도 좋지 않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요렇게 작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요렇게 시도해보는 것도 좋았는데 뭔가 다른 쪽으로 이제 헷갈리기도 하고 원래 내가 평소 작업하던 스타일이 아니니까 내가 뭐 촬영 맡아서 하면 촬영만 해야 되는데 바꾸고 근데 뭐 다르게 생각하면은 뭐 이것저것 그냥 다 테스트를 해보는 프로젝트 그게 약간 좀 재밌었던 것 같고 두 가지 느낀 점. 저는 이제 보면서 이게 촬영 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제가 다른 현장에서 예를 들면 단편이나 극 찍을 때랑 확실히 좀 다르다. 왜냐면은 이게 배운 점이에요. 이게 좀 테크니컬한 점에 좀 부족한 걸 많이 느끼고 촬영할 때 제가 카메라를 잡았을 때 그리고 다른 분이 잡은 걸 봤을 때 느낌이라든지 그러니까 구도에만 집중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서
좀 더 몰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법도 좀 연구는 해야겠다. 촬영할 때.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스케치나 이런 걸 할 때는 어쨌든 똑같이 가는 게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좀 틀을 좀 깨고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다른 감독님 샵 보면서도 배우는 게 다르니까. 자신 피드백이네. 그렇죠. 내가 배운 자기 거죠. 얘기하고. 보면서 이게 긍정적인 영향.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게 좋았고 일단 뭐 만약에 좀 저도 이제 느껴서 좀 약간 아쉬웠던 거는 이게 시간이 조금 너무 타이트했던 작업이라서 조금 정신이 이제 없이 끝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좋은 그림을 위해서 좀 노력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네. 시간이라든지 그런 네. 것 때문에 포기한 게 좀 아쉬웠다.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어쩔 수 근데 없긴 그냥 한데 아쉬운 대로 아쉽다. 그냥 하는 거죠. 그죠, 아쉬울 수 있죠. 감독님은 이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나쁜 점부터 이야기하자면은 그러니까 프리 단계에서 뭐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각자의 디렉 영향이 예를 들어서 파트별로 나눴잖아요. 이게 소규모 촬영이다 보니까 네. 제가 이것도 분담을 줬잖아요. 만약에 오디오 조명, 네. 조명은 그냥 부각해놓고 맞춰놓고 오디오만 신경 쓰면 되고 그러니까 메인 디렉 연출 감독님은 폰티 들고 체크하면서 디렉팅, 촬영 감독은 그 디렉팅 받는 그거의 구도에 맞춰가지고 딱 하는 거다. 근데 그게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역할 분담이. 네, 역할 역할 왜냐면 분담이. 메인 디렉 감독이 이걸 폰티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구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촬영 감독이 그러니까 피드백 같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버리면은 연출 감독 그거 폰티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남의 생각이 딱 주입이 돼버리는 그치, 그런 그치.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촬영 감독이 잡았는데 막 마이크 보여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마이크가 보여 이거는 모니터를 우리가 다 폴리랜드 봤잖아요 근데 그 헤드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했는데 계속 이제 옆에서 마이크 보여 막 등 보여 막 이래 버리면은 나는 이걸 맞추려고 한 건데 계속 옆에서 막 하네 그러면 이제 난 구도에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서로 간에 그게 믿음이 안 됐다 그러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근데 이걸 하다 보면은 헤드라인 맞추려고 이렇게 보인갑다 이런 이제 딱 텔레파시가 되는데 그게 좀 서로 간에 그게 역할 분담이 좀 잘 안 됐다. 근데 보통 이렇게 마이크 보이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네? 마이크 원래 막 시스템드나 이런 걸로 하잖아요. 아니 사람이 이제 보통 들고 아, 오는 네.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많이 들잖아요. 많이 근데 막 마이크 걸리거나 그러면 보통 어떻게 말하죠. 네? 걸린다고. 걸린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촬영 렉 도중에는 그 말하는 게 맞는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롤 들어가기 들어가기 전에 이게 제가 이제 아는 현장은 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제 촬영 들어갑니다 하면은 카메라 롤을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오디오 그러면 이제 스피드라고 얘기를 해요. 오디오가 준비됐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계가 없었잖아요. 그치. 카메라 롤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디오 스피드라는 걸 하면은 이 사람이 네.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네. 스피드라는 말 안 했으면 준비 중인 걸 알고 있는데 네. 그걸 모르니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오디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피드 했어요. 근데도 보여 그러면 오디오 보여라고 얘기를 하고 네. 안 보이면은 안 보이는 건데 네. 그 스피드란 말 안 하고 이게 보이면 이 네. 사람 뭘 하고 있구나 하고 기다릴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게 또 들어갔으면은 아까 이제 느꼈던 게 좀 네. 덜할 수도 있었겠죠. 디렉팅 역할도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 많이 느꼈죠. 중요하지.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게 좀 많이 아마추어 같았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을 안 하려 했는데 해가지고 말한 건데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냥. 어떻게 이제 이루사 감독 이런 식으로 가고 조 감독 이런 식으로 가니까 내가 거기에서 나중에 내 개인 작업 할 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간점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막 해버리면 주입자 해버리면 주위 사람들이 피곤해지니까 좀 앞으로는 할 때는 네. 명확히 디렉팅을 해야 돼. 그러니까 확고한 내가 만약에 표로 믿고 촬영보다 잘하니까 그럼 내가 콘텐츠 보면서 이 구도를 해주세요 하면은 네. 탁 잡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확실한 거 내가 메인 디렉인데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버리고 그 현장에서 막 구도도 그러니까 이제 콘티대로 막 탁탁탁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런 이제 미숙한 점들이 좀 그랬다. 네. 나도 그랬고 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제가 배운 거는 까먹었는데. 배울 점은 제가 배울 점은 이육사 감독님은 진짜 그걸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랑 디렉 이렇게 알려줄 때 네. 진짜 소통이 음. 그러니까 엄청
살갑게 편하게. 네, 맞아. 편하게 대해주는 거라 촬영 들어갈 때도 네. 그런 이제 모델이나 배우 들어갈 때 음. 엄청 좋은 것 같았고 그리고 구도를 그러니까 조광민 같은 경우에는 구도를 딱 그 드라마 웹드라마나 콘텐츠였잖아요. 구도를 잘 잡는 것 같아 진짜. 네. 맞아. 그러니까 뭔가 탑 이렇게 꽂는거나 이런거나 잘 잡아 이런 식으로도 하면은 멋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비주얼 막 스케치만 하다 보니까 막 무빙만 들어갔는데 이게 픽스 샷들은 제가 막 그렇게 잘 안 하다 보니까 맞아. 예. 그런 점들이 진짜 많이 배웠죠. 저도 사람들로 말하면은 네. 똑같이 얘기하겠네. 말씀하셨어요. 아니 전 다 끝났어요. 저도 이제 감독님이나 이렇게 샷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게 이렇게 움직임을 줄 때 강조하는 이런 거라든지 줌 들어가는 거나 저는 이제 신경을 잘 안 썼어요. 왜냐면 이거 그냥 딱 잡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 표정이나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데 뭐 연기력이 좀 부족하거나 그러면 그런 걸로 이렇게 집중을 우리가 테크니컬한 걸로 할 수 있겠다. 뭔가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심심하니까 다른 걸 좀 더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 이런 디렉 주는 것도 많이 이제 배웠고 이제 저는 좀 이게 좀 다른 것도 그런데 이게 버리는 걸 잘 못해요. 더 덜어내는 거를? 네, 좀 되게 디테일하게 막 잡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감독님이나 감독님 그거를 들어가기 전에 말했어요. 너무 내가 잡고 있으면 말해달라고. 네, 이게 좀 이게 잘못된 시간이 이제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괜찮은데 아니면은 이게 아쉽더라도 넘어가야 건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그쵸. 거를 이게 판단을 좀 더 키워야겠다 이런 것도 좀 생각하게 그걸 많이 배웠죠. 두 분한테. 그쵸, 뭐, 다 뭐, 배울 점 다 많죠. 아주 많이 배워야 되고. 내가 나쁜 점 얘가 기분 나빠진 것 같은데. 뭐, 아니. 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누가가 화나서 쫓겼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웃자고. 감독님 혹시 배운 점 있으신가요? 두 사람한테? 배운 점이요? 느낀 점. 아, 근데 나도 비슷해요. 그냥 뭐, 배운 점, 어차피, 조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그거, 뭐지? 드라마나, 촬영 또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게 앵글이나 그런 거 딱딱, 알맞게 딱딱 잡아주시는 거 보고, 지금 잘하신다. 느꼈고, 승용이야, 뭐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막 이렇게 해서 끌어주는 그런 것도 옆에서 잘 해주니까, 든든하게 촬영. 컨트롤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전체적인 거 하실 때. 죄송합니다. 이게 목에 살이 걸려서 다시 이렇게. 근데 좀 이게 현장을 재밌게 만들어주는 것도 진짜 역량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 느낌 받았어요. 저 촬영할 때, 좀 뭔가, 너무 뭐라 해야지? 평소에 하는 것처럼 다른 느낌. 그러니까 너무, 좀 모르겠는데, 너무 딱 굳어있는 그 느낌이. 그러니까 저도 그 현장을 재밌게 풀어야 되는데, 너무 기분이 좀 다운됐다? 그러니까 그 모델들한테 억지로 했지만 그러니까 촬영팀 분위기로 해야 되는데 너무 저만의 있잖아 중이병 걸린 그런 쪽으로 갔다. 저는 그 변명할 수 있어요. 뭐요? 제가 이건 다른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디 가나 제가 메인이 아닌 데서 제가 막 튀고 이러는 게 어떤 사람은 안 좋게 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좀 조용히 하고 있고 눈치 보고 이제 하는 쪽으로 가죠. 제가 끌어가는 쪽으로 가면은 혹시라도 이 기분이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메인이 아닌데 막 그래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저는 선 때문에 이제 좀 조용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느꼈다는 게 아마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조용히 더 있었던 게 있죠. 아니, 그럼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막 불러서 이렇게 촬영한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수동적으로 해야 된다고 변한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막 뭐 하면 나서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조금 있긴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여서 개인 작업해서 하나씩 맡아서 하자 그런 분위기였으면 사실 그게 좀 더 그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그래도 틀이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납품을 해야 돼. 납품을 해야 되니까 뭔가 이게 최종적으로 내가 납품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내가 부르고 내가 납품을 하는 위치면은 사실 내가 계속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한다고 해도 피드백 막 주겠지. 근데 막상 여기서 나한테 피드백 주기가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감독님 말씀은 분위기 업 시키는 거. 장난치고 이런 거. 장난치고. 분위기가 너무 다운되게 저희가 지금 표정이라든지 말수도 좀 덜하고 조용히 있었다 이런.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제가 나대면 이게 막 까불고 막 그러면. 그러다 뭐 이렇게 분위기 내가 이끄는 거를 제가 어떻게 보면은 메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좀 조용히
있었다 이거죠. 아. 그건 다른 데서 영향이 왔기 때문에 전지 이렇게 있었다는 말이죠. 근데 그거는 이게 분위기뿐만이 아니라 거기서도 약간 좀 개입이 될 수밖에 없지. 예를 들어서 조 감독님이 뭐 이제 디렉을 할 때든 뭐 사운드를 할 때든 뭐 카메라를 잡을 때든 눈치를 계속 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맡겼다고 했잖아. 근데 맡아서 하긴 하지만 최종 결정은 여기야. 네,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저한테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여긴 거지. 불러준 사람이니까. 불러준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것도 될 수 영향인 있는 것 같아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지키면서 디렉팅의 뭐 카리스마도 중요한데 좀 유머러스하게 그거 할 때는 이제 같이 막 그죠. 웃음 끌어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는 너무 부족하다 그게 서로 기분 좋게 뭔가 그러니까 막 까불고 이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 아니야.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전 나댄 거에 우리가 영화 감독들 보면은 진짜 유머러스 하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딱 말 한마디 뱉었는데 현장이 그러니까 저도 웃기고 보면은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리고 다들 웃고 그러면서 다 잘합시다 하면서 막 약간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 꼰대라서 그 뭐지 약간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 억지로 웃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단어가 너무 웃겼어요. 막 그런 것들 그럴 수 있겠네. 촬영 디렉팅 메인 연출 감독님의 그런 팀을 이끄는 능력. 그치. 그러니까 뭐 그거 딱 그거잖아. 딱 그 리더의 뭐 자질, 네, 뭐 이렇게 유머와 카리스마, 막 이렇게 다 있잖아. 네. 근데 그거는 내가 많이 엄청 부족하다. 네. 그런 게 없다. 연습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다 부족. 아니요, 그 리더는 연습하다고 되는 거야. 그래도 감독님은 그런 거 잘하시는 거 뭘 잘해. 뭔가 말도 되게 부드럽게 잘하시고. 저도 잘 못해. 그러니까 저는 율사 감독님 좀 그 할 때 확실한 것만 딱 해주면은 완벽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이거 딱 이렇게 잡아. 딱 너 그러니까 배우한테 이렇게 해. 이것만 딱 하잖아요. 완전. 그러면서 배우들한테 평소처럼 좀 막 그러니까 웃음도 엄청 좋으시고. 그래서 진짜 저도 만들 때 하고 싶어 옆에서.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저는 김 감독님이랑 좀 오래됐잖아요. 뮤비를 어려운- 개인 작도 많이 하고. 네. 근데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뭐가 바뀌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뀌어? 근데 이거는 혼자 우리가 하던 촬영이 있었던 거라든지 이게 감독님도 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이제 뭘 많이 안 해봐서 그렇지만 이게 머릿속에 있는 거를 저한테 전달을 확실하게 안 해줄 때가 있어요. 이 감독님도 초반에 그랬어요. 우리가 뮤비 개인작을 가면은 머릿속에 있는데 저한테 말을 하고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딱 알아서 좋겠는데 이게 설명이 완벽하게 저는 못 받았거든요. 막 그럴 때가 많았는데 근데 지금 이번 것도 그렇고 최근 점점 이게 주시는 게 체계적이에요. 가지고 보면은 무슨 생각하시는지 대충 알 것 같아요. 딱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성장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혼자가 아니라 변화를 하신 거죠. 호흡이 같이 맞아진 거죠. 근데 전달하는 것도 표현력도 바뀌었어요.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많이 해주시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감독님도 막 답답해했어요. 이게 설명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이게 좀 어렵고 지금 내가 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 설명할 시간도 좀 애매하다 이런 느낌이었다.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지금은 나 이거 할 테니까 이거 좀 하세요가 돼요. 80% 진짜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막 설명해도 막 했는데 이번에는 80% 정도는 다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막 개그 요소 말고 그러니까 막 들어가고 이런 거는 감독님이 잘 원래 안 하던 건데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또 잡고 했잖아요. 그런 거 빼고는 다 맞아, 다 순화를 되게 많아. 그 말. 그래서 이게 확실히 이게 연구를 많이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거는 발전하신 거네. 발전이라고 하기 좀 근데 변화. 변화. 제가 평가하기가 좀 그러니까. 근데 진짜 처음 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처음 한 거 치고는 만약에 진짜 다른 이제 처음 했으면 진짜 다 찍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막 어수선했을 거고. 근데 이렇게 처음 호흡 맞췄는데 이게 탁탁탁 하는 거 자체가 이거 같이 뭐 해도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렇죠. 근데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완전 처음은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캐릭터를 알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뭔가 아예 그런 건 아니었다. 팀으로 해서 각자 분담, 그러니까 디렉팅 이렇게 한 거는 처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말만 이제 따르면서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해본 거 보니까 진솔때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었고. 그렇죠. 어서 와 여기 빈캐스트 이곳에선 모두가 캐스트 마이크 잡고 내 맘을 테스트
소리쳐봐 우린 다 베스트